자, 먼저 우리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지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요. 거듭 제곱이라는 것을 배운다. 이 거듭 제곱에 사실 가장 또 중요한 숨겨진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수나 또는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경우에요. 자, 같은 수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소리인데 여러 번 곱해진 경우에 씁니다. 자, 어떤 경우? 곱해진 경우에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같은 수나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거 말고 있잖아. 더해진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탄생한 게 뭐냐면 이거랑가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x 더하기 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네모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더해져 있다. 그래서 더해져 있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x가 4번 더해져 있어요. 자, 곱셈이 탄생을 합니다. 4 곱하기 x라고 썼었습니다. 자, 우선 얘는 여러 번 더해진 경우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구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 번 곱해진 경우에 거듭 제곱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자 n번이 곱해져 있다. 곱해진 경우입니다. 자, a가 n번이 곱해져 있을 때 자, 우리 이제 얘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a의 n제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이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지수 친구 로그한테서도 이 밑이 그대로 또 따라가는 현상도 우리가 슬쩍 수능 문제에서 확인을 했었죠. 곱해진 횟수 있죠. 몇 번 곱해졌습니까? n번 곱해져 있습니까? 이 곱해져 있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곱해진 횟수를 이제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되었던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랑 관계가 있다? 곱해진 횟수랑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의 총 4가지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이 4가지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어찌되었던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나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밑이 같은 경우 밑이 통일이 되어야지 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수법칙 첫 번째가 바로 뭐였었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a가 n번 곱해져 있는데 a가 n번 더 곱해져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a가 2번 곱해졌는데 내가 3번 더 곱할 거야. 결국 a는 몇 번 곱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5번 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번에다 3번이 곱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위치 같은 경우에 곱셈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지수끼리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미치 같은 경우에 곱셈이 바로 뭘로 나타났었다? 지수끼리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듭제곱이었어요. a의 m제곱에 n제곱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떻게 되더라? a의 m 곱하기 n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실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오늘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곱셈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곱셈이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즉 a의 m 곱하기 n입니까? 우리가 다르게 묶어줄 수도 있어. a의 n제곱에 m제곱으로 왜? m 곱하기 n이나 n 곱하기 m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로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의 제곱에 세제곱이 있습니까? 무슨 말? a 곱하기 a가 몇 묶음? 3번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a의 2 곱하기 3, 3 곱하기 2, a의 6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지수법칙 첫 번째 곱셈인 경우가 지수끼리의 합이 자 그리고 거듭제곱인 경우가 지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나게 됐었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되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도 가장 좀 까다로웠어요. 3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으로 나눗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냥 우리 쉽게 한 가지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곱셈인 경우에 합으로 나타났습니까?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빼주면 돼. 뺄셈으로 나타납니다. a의 m에서 n을 빼주면 된다. 하지만 얘네들의 독특한 형상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요. 3가지로 나눴어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나누냐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상관없죠. 왜냐면 A가 5개가 분자에 있는데 A 3개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3개 약분되면서 그래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A의 5제곱에서 3을 빼준 A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써주면 됐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자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자, 그냥 우리 어쨌든 쉽게 기억을 하자. 나는 얘는 무조건 빼줄 거야. 무조건 빼주면서 A의 0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수에 0이 나타났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맨 초기화된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세요. 곱셈에서 만약에 0이 곱해져 버리면 모두 다 결과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곱셈에서 가장 기본적인 숫자는 1입니다. 즉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요. 결국 우리가 결과를 따져봤더니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을 해주면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중요했었던 부분이었어요. 모든 수의 모든 밑의 0제곱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음에서 밝혀내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분모가 더 커지는 경우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요. 자, 결국 우리는 똑같게 기억을 하자. 무조건 빼주자. A의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2제곱이 사실 의미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요거를 알면서 우리가 사실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자, 얘네들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나눠주다 보니 결국 A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우리 쉽게 기억을 하자. 그냥 빼주되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자가 1이 되고 다 약분되고요.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고교 과정의 확장 개념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한 가지로 기억을 하도록 할게.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3개로 나눠줬었다. M이 만약에 N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바로 빼주면 돼요. 하지만 M하고 N이 같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A의 0제곱이 나오니까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더 커지면은요. 물론 우리는 마이너스 N제곱에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N제곱이고 분자가 1임을 의미해요. 라고 여러분이 바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분의 1이라고 써주고 큰 수 N에서 작은 수 M을 빼준 것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고등 개념으로 확장 들어가자라고 했다. 사실 고등 개념이 확장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굳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우리가 지수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자연수만 쓸 거야. 자, 아니 자연수 그래 0까지만 쓰도록 하자. 이런 식이 됐었다면 고등 과정에서는요. 이 지수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실 이미 다 배웠어. 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줄 거냐면 실수 범위까지 쭉 확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긴 했어. 하지만 우리가 굳이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고쳐주는 게 중학교 과정이었다면 자 이제 A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왔잖아. 자 얘는 뭐냐면 A의 제곱분의 1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만 볼 거냐? 아니 자 예를 들어서 A의 자 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런 거 봤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줄 거야. 여기다가 3분의 2 넣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수 그래 0까지 뿐만 아니라 실수 범위 전체까지 확장을 좀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 까다로운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게 되고 한마디로 실수분의 확장. 자 지금까지 자연수형 말고 음수도 쓸 것이고 분수도 쓸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루트도 쓸 것이고 자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자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배우는 부분이 달라질 거라면 중학교 때 배우지도 않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내가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그대로 이어지면서
자, 정수 부분 확장되고 유리수 부분 확장돼요. 자, 이 계산 부분이 자연수 계산 부분이 흐트러지느냐?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법칙을 내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단지 수만 확장시킬 거야. 곱셈인데 미치 같은 경우네요.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해주면 돼. 똑같게 이어져요. A가 얼마냐면 6분의 1로 통분해주면 되겠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가 되면서 6분의 7이요. 이런 식으로만 확장을 시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줄 것이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꼭 굳이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얘는 분자가 1인 상태로 분모에 2개가 남았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로바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